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당전의 이정수 뱅크입니다. 자,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자, 2015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한 이 달에 자, 오늘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밤새 좀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증시에는 희비가 교차되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국이 또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계된 법안들이 잘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많은 밀접한 산업들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웃 나라인 중국이 이제 SDR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오늘은 중국의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제는 조금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빠질 수 있는 그 하락폭의 목표치는 있었지만 어제 우리나라만 좀 깊게 좀 가격적으로 싹 내려오는 좀 그런 좀 힘든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 좋아도 박스권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박스권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고 이 조정은 거치게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자, 어제 프로그램에서 한 6,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또. 어제 외국인들이 5,300억 거래해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별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서 이제 갑질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밑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종목들이 흔들릴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좀 고점에 있거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더 심했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탄탄하거나 움직임이 강하게 밑에서 이제 다지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1%, 2%도 안 빠지고 막 0.5%밖에 빠지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드렸던 이제 하이셀 같은 경우도 매수 가격 그대로 가 있죠, 지금. 70원인데 뭐 거의 빠진 게 없고요. 뭐 아이컴퍼런트, 뭐 대한유파, 뭐 멜파스, 그다음에 남해화학, 조화제약, 인피니트헬스케어, 뭐 하이텍팜, SNU, 파트론, SPF 다 이쪽 종목들 다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빠진 폭도 더 적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2%, 3% 상승을 하면서 빠진 폭을 다 들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별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게 이제 법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이슈들이 나올 텐데 아마 수혜주 쪽 그다음에 피해주 쪽 이런 쪽들로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마 나온 이슈들이 아마 하단 자막에도 나갈 텐데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엔터, 레저 업종들 아마 이쪽 부분들 아마 이쪽 아마 그쪽들이 이제 수혜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뭐 기존의 주력 수출 제품이죠.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뭐 섬유, 의류, 의약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이쪽들이 이제 수혜주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일부 화장품들도 수혜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마 국제의료사업법 지원 법안이 아마 오늘부터 조금 그게 논의가 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본격 심사가 오늘부터 되게 되는데 만약에 좀 이름도 어렵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의료기관과 유치자업 등 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을 하며 아마 그쪽에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접근하는 말씀들은 어제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씩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종목별로 잘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탄탄한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면 흔들림이 적거나 오히려 흔들릴 때에서도 올라가거나 그렇게 여러분 좀 비를 좀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종목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FTA 수혜주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수혜주들 그리고 지금 의료사업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수혜주를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수급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을 좀 피신하시거나 아니면은 어제 드렸던 종목이죠. 멜파스 뭐 앞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되게 되면은 뭐 터치 패널이라든지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보안법들 그러니까 보안 쪽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겠지만 이제 이런 쪽들 그 IT 부품주들의 이제
순환매 혹은 이제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제일 많이 못 갔어요.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IT 부품주들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서 종목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턴어라운드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종목들이 좀 만만하거나 좀 핏이 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좌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시켜 놓으면 지금같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나오거나 설사 해외 시장이 잠깐씩 흔들리더라도 그런 종목들로 해서는 그렇게 큰 밑으로 빠지는 흐름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인 상담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요. 전화상담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많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자, 문자신데요. 3740님이 추가 매수를 질문하셨어요. 자, 어제는 종목들을 질문하실 때 대부분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는 특히 그랬어요. 어제는 특히 그랬는데, 어제 같은 날에서는 종목들을 잘 고르셨으면은 사실 매도의 위험보다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빠지면은 사야 되는 어제는 그런 날이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자, 지금 차트가 밑바닥에 있는데, 자, 2,800원. 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는데, 사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이쪽, 포스코 관련 계열 쪽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몇 년 동안 재미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는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신 이제 3740님은 2,800원 사셨으면 한 3,000원에서 3,2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제 이평선을 밀집해 놓고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네, 일단 기관 매수 물량은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차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500원 정도 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다시 고점 돌파 시도 한번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지금 계속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쉽사리 위로는 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 질문하셨으니까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세요. 대신에 2,500원이 깨지면 안 되고 2,7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셀. 자, 추가 매수 질문하셨어요. 자, 하이셀은 지난번에 이제 갑질 종목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추가 매수를 질문하셨는데 일단 매수 가격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1,480원. 제가 7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비중도 10%시고 비중도 적당하신데 자, 일단 하이셀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서 하이셀을 제가 3월달에서 한번 강력하게 뭐 공방이든 방송에서도 주점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70% 가까이 수익률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특징이 있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장중에서 올라갈 것처럼 거래를 막 실리면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쭉 빼요. 그 올라가면서 쭉 올라갈 것처럼 막 거래에 막 실면서 올라가다가 쭉 뺍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드리블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사리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물량을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아예 그냥 거래가 정말로 강하게 실릴 때 이렇게 강하게 실리는 타이밍에서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의 특징 자체로 한 1,3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추가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 오히려 밀릴 때 차라리 밀릴 때 쭉 빠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저는 양봉 매수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질 때 그때 한 1,350원을 쭉 빼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떠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아미노로직스.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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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미노노로직스.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가 정도까지 올라올까 하고, 네. 혹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봐도 될까 해서요. 일단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요.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일단은 1,600원 정도가 이제 정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터치를 하고 넘어가 줘야겠죠? 그쵸? 거길 넘어가게 되면 1,800원하고 2,000원 정도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1,800원, 그러니까 1,600원 정도를 빨리, 타치를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한 장대 양봉과 거래 실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의 흐름으로 거래량이 이때 이제 들어온 이후에서, 그닥 아직까지 거래량 부분에서 특별하게 쓰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정도에서는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62선이죠. 여기가 지지선 라인인데 1,200원에서 지금 여기 1,230원 정도, 그러니까 1,200원 라인에서 1,230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매수 가격 위를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을 때 1,600원 돌파, 뭐 1,700원, 1,800원 원하시는 목표가까지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종목들이 어제 좀 출렁출렁거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코스피 시장도 어제 좀 흐름들이 좀 안 좋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미노노직스처럼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흐름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나 보네요. 자, 어쨌든 좋은 얘기 해드렸으니까 보유하셨다가 일단 1,6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자, 문자십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요것도 이제 차트가 이제 지금 박스권에서 60에서 이제 지지했으니까 이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자, 일단 6,647원, 거의 6,500원 정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6,600원 정도에서 지금 매수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비중은 30%,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냥 비중인데, 일단은 이 질문하신 의도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매도를 어느 정도에 살 수 있을지 정도를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것도 반등 줄 때 한 7,000원권역에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래서 여기가 중심 정도인데 좀 가격대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본인이 샀던 6,500원에서 6,6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면은 7,500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8,000원 쪽으로 갈 것이고,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요,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대랑 그 다음에 여기 7,000원, 7,100원, 7,200원 이쪽 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절반 이상을 매도하시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나쁘진 않지만 거래량이 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게 됐을 때서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고점 주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박스권 형태가 벌어질 거니까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창산업.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수고 많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선창산업을 질문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너무 고가에서 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네.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뭐 팔아야 될지. 그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자, 일단 성창산업은 가져가도 될지. 그냥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셔서. 자, 일단 21,000원권역에서 사셨던 거는 사실은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주는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됐었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사고 나서 빠지니까 이제 고점인 거를 이제 나중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가격이 좀 싸진다라는 걸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서 공부 좀 더 하시면 되시고, 자, 지금 상황이 중요하죠?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이쪽 리모델링 쪽
이쪽 관련주 쪽인데 수급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서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다 아직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매수가 돼 있고 투신에서 매수가 돼 있고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고 금융투자 매도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정을 좀 더 받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좀 더 기간을 가져가게 되면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결국 추가 매수잖아요. 그렇죠?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해봤자 네네. 그렇게 썩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요게 확실하게 지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2선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양봉의 모습들이 나올 때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렵나요? 네. 좀 어려우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당장 돌리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지금은 당장 돌리기는 쉽지 않고 16,000원으로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또 올라갔다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인데 61선을 지금 하회 이탈하고 있고 이평선들이 꼬인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더 받거나 하락 조정을 받거나 가격 조정을 좀 더 받거나 옆으로 횡보 조정을 더 받아야 돼요. 걱정되시죠? 아, 예.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하고 더 깨지는 그런 위험을 안기보다는 좀 더 참았다가 일단은 요거 15,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15,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면서 10,000원대로 내려가면 그때에서 한번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저점 타이밍 한번 그때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시겠나요? 네.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자,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움직이고 있죠? 자, 요거는 일단 12,000원이시고 30%십니다. 자, 전화 연결이니까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멘트 아침씨 수고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을 12,000원대에서, 이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하셨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많은 고생 중에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네. 매수가 같이 올렸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한 9,000대 되면 한 반쯤 절해야 될지. 자,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 이제 N자 목표치를 줬는데,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한 부분에서 강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다이렉트로 12,000원 가기보다는 지금서부터 9,000원 정도 권역에서는 한번 절반이라도 한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줄인 다음에서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가져가서 12,000원 노리는 종목이었다면 한 요 정도 저항권에서 지금서부터 9,000원 권역대에서는 절반이라도 아니면 전량다 잠깐 매도를 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그때서는 조정받을 때 한 예를 들어서 6,000원 정도 전고점 부분인데 한 요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샀을 때에서 한 그때는 이제 10,000원 정도만 올라가도 아마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수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거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아직까지 5일선 이탈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7,800원 이탈되지 않으면요. 좀 더 욕심을 내면서 9,000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요. 5일선이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7,800원짜리 요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조정에 대한 좀 염두를 좀 하시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굉장히 강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12,000원 사신 게 조금, 그쵸? 그게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6,000원이나 아니면 8,000원, 9,000원에 사셨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전략을 좀 세우면서 수익권에서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2,000원 사신 게 지금 약간 아쉬워서 그렇지 일단 차트 모양새는 강하고 좋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한라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일단 3,350원. 최근에 하셨나요, 이거는? 아니, 오래됐는데. 아, 오래되셨어요? 그럼, 오래되셨다는 얘기는 1개월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네? 총각 그래 샀는데. 아, 올해 처음? 원래 초창기에 샀는가 그런데 하여튼. 자, 한라가 지금 3,350원이 줬던 때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있었고요. 그전에서는 작년도에 있었네요. 작년에 2013년도. 2013년에 사신 건 아니시죠? 예, 원래 샀어요. 그 올해 샀으면 이제 8월 달에 사신 건데요. 예. 자, 올라갈 때 수익이 났을 때에서 안 파시고 있다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예.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다시 올라갈 때에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수급 부분에서 뭔가 좀 기관이든 외국인이 좀 들어온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수익권이신 건 수익권이신 거고 지금 전저점 자리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쉽게 또 빠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만약에 3,28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 안 깨진 자리에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뭐 천천히 가져간다 그러면은 4,000원에서 뭐 4,100원까지는 얼마든지 반등을 줄 수가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래도 뭐 3,8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가 있고 수익권역에서 얼마든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뭐 끝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뭐 7,500원, 만원대로 한번 보고 싶다. 자, 그런 부분이 나오려면 일단은 옆으로 좀 더 박스권의 흐름들을 더 보여주면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겁다는 얘기예요. 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싸 보이니까 계속 개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쉽사리 이렇게 쾅 하고 들어주기보다는 옆으로 박스권을 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계속적으로 시간 조정을 길게 지루하게 받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줄 때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나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일단 뭐 수익권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 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스타. 자, 문자십니다. 자, 부스타. 자, 최근에 부스타 급등을 했죠. 자, 이제 급등주 차트인데, 자, 한번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자, 6,100원대. 자, 6,100원대면은 여기서 이제 매매할 때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이라 하면은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추천하거나 요런 자리 추천하지만 이제 매매 패턴으로 붙을 때에서는 얼마든지 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매매로서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손절선이 종목이 많이 떠 있다 그래서 손절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단타냐, 단기냐, 스윙이냐, 중기냐에 따라서 단타 단기다, 아니면 밑에서 잡나, 위에서 잡나, 손절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양봉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다 하더라도, 여기가 손절선이 되고, 여기가 매수가가 되게 되면, 여기서 요 폭이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 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6,100원에서 잡으셨는데, 왜 여기서 잡을 수도 있냐면, 자,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죠? 이 고점 라인들. 여기가 손절선이 되거나, 6,000원 라인이 여기가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매수가 공략이 되면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가 손절선, 오히려 손절선이 더 짧죠. 이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이게 더 잘 보이는데 자, 30분 차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 요런 자리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돌파된 고점이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손절선이 되고 요 자리가 손절선이 되고 여기가 매수 그러니까 손절선 폭 자체가 2.6%밖에 되지 않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선 돌파된 고점 혹은 여기 전저점 그러니까 손절선도 여기도 2, 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매매 패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단기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손절됐을 때서 쿵 하고 빠질 때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갑질 종목을 여러분들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매매 패턴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들인데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면 6,100원대 사신 거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셨던 가격대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5일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혹은 여기 7,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서는 일단은 욕심을 내고 좀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슬슬 이게 N자죠. 근데 이렇게 급등주 차트들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라인들,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선 라인들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건 장중에서 그건 분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초보자분이다. 만약에 지금 문자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만약에 정말로 양봉도 음봉도 모르는 정말 초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에서 그냥 이익 실현을 하세요. 그냥 이익 실현하시면 되고 초보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업이었고 원래부터 매매를 업으로 삼고 매매를 원래 즐겨한다. 단타 매매를 즐겨한다. 그렇다 한다 그러면 7,2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7,000원짜리도 안 깨져도 보유해도 됩니다. 좀 더 욕심을 가져간다 그러면 6,700원 자리 정도 그 자리도 강력한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급등주 차트니까 5일선 이탈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드렸던 지지선들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죠? 이게 종목이 초보자 패턴이 아니라 매매 패턴이라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드래곤플라이 참 많이 빠졌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걱정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14,000원에서 참 많이 좀 내려왔는데, 자,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내려왔죠? 그쵸? 네. 네, 많이 약하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언제까지 한 들고 갈까요? 한 8,000원까지 보고 갈까요?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도 아직까지 약한 권역에 있어요. 지금 차트 모양새를 봐서는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4,500원 가격까지도 얼마든지 더 빠질 수도 있고 5,000원 초반대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많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지나 요만큼 빠지나 요만큼 빠지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계좌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빠진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렇게 빠지면요. 주가는 많이 빠지면 결국은 옆으로 박스권을 긴 다음에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또 버티질 못하는 게 더 흘러내리거나 움직이질 않으면 실망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서는 한번 흔들 때 오히려 더 심리가 무너져서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저점을 한번 찍어야 돼요. 저점을 한번 찍어야 되고 지금 요 기간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7월달 지금이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요. 4개월 뒤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3개월에서 4개월 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2월달이니까 내년 이제 3월달 정도? 3, 4월달.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한 요 정도의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박스권 흐름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추세장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들어가서 차라리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시고 요 종목을 그냥 보유하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서 한 3월달, 4월달 정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되면 그때에서 돈을 투입을 하시면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도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매도가는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오시려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뒤, 4개월 뒤에서 추가 매수를 예를 들어서 5,000원 쪽으로 들어간다. 한 20% 정도를, 20% 사셨으니까 20% 정도 추가 매수 들어가면은 단가가 한 중간 정도로 나가면 한 10,000원 정도에 잡히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러면 네. 쭉 반등 주게 되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 한번 팔고 네. 또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또 다시. 네, 절반을 알겠습니다. 팔고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또 다시 12,000원, 13,000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이제 느낌 오시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느낌은 오시죠. 근데 시간과의 싸움을 좀 오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숨을 좀 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는데 추격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더해서 안 깨지는 부분들이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뭐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일단 마음 편하게 가지고요. 어차피 드래곤플라이가 망하는 회사만 아니면 그렇죠? 망하는 회사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한 3개월 뒤, 4개월 뒤 그때에서 이제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오면 혹은 그 전에 정말 바닥을 치는 모습인 것 같다 싶으시면요.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자, 문자십니다. 자,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셨는데 28,000원에 지금 비중은 40%. 자, 비중이 좀 적지는 않으세요. 지금 40% 정도시고. 자, 지금 건설주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주들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건설주에 대한 반등과 강세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 저는 보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들은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으로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9월 15일서부터 LG화학을 추천한 이후에서 10월 달에서 SK이노베이션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쪽이 이제 정유주 화학주 쪽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유주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SOL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지금 건설주하고 조선주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을 못 쳐서 그런 건데, 자, 건설주들도 대신에 약하긴 하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 정도 타이밍을 이제 슬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업종적으로도 이제 순환매로서도 나중에서는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바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아직 강세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물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반대합니다.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는 거 괜찮다라 보고요. 일단은 이 GS건설도 전저점 2만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옆으로 행보하거나 시간과의 싸움. 예를 들어서 길게 보면 한 4개월 정도, 길게 보면 이랬습니다. 길게 보면 4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더 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2만원에서 얼마? 27,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4개월 동안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20, 30%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제 박스권의 흐름,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의 20, 30% 폭의 그 박스권의 흐름들을 견뎌내셔야 되고, 짧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서 강력한 흐름으로 반등을 주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서부터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바로 28,000원권역, 물리신 가격대까지 바로 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현상에서는 쉽게 들어주기보다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강하게 위로 들어주거나 거래가 실려서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20, 30%권 내에 등락폭,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그런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이게 조금 왔다 갔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추가 매수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면서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서 나중에서 박스권 고점 27,000원 정도 오시게 되면요. 그때 다시 한번 서울경제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입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경보제약을요. 네. 그 ROE가 좋다고, 높은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책을 공부해가지고, 한 50%를 샀는데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사갖고, 손절매를 어느 지점에서 사야 되는지. 자, 일단 손절매를 물어보셨으니까요. 일단 전저점 자리가 13,900원짜리죠? 네네. 자,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은 가져가셔도 돼 보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나 보여야 돼요?
일단 목표 가격은 일단 요게 이제 계속 옆으로 이제 이게 역배열 차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박스권 가져오는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은 여기 2만 원 밑에 있는 19,2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익 전략 이 정도면 수익인데 왜냐면 굉장히 지금 지루하게 움직이죠. 그 이유가 이제 거래량들이 그렇게 급증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러면 ROE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요? 사실 뭐 예전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2000년도 이전에 뭐 1990년도, 95년도 뭐 이때에서는 ROE라든지 아니면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움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퍼라든지 뭐 저퍼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다음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ROA, ROE 뭐 이런 퍼, 그다음에 PBR 이런 것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로 산다 그래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그냥 보유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ROE를 믿고 사셨다면 ROE대로 그거대로 이제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가창에서 기업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신규주니까 자,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그래도 수익을 내는 회사네요.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예. 네,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아닌 걸로 보여주고요.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네요. 네,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고 자, 분기로도 한번 볼게요. 네네. 분기로 보니까 흑자 전환이 돼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뭐 서프라이즈하게 분기별로 확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나쁘지 않은 회사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네요. 부채 비율이 69%, 100%도 안 되네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양호한 회사로 보여지고요. 예. 좋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좋아도 자, 지금 보니까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네요. 이것도. 하이텍 팜처지 원료의약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에 수급의 힘으로 땡겨야 종목이 움직이지 개인분들이 많이 샀다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온 뭐 개인들이 이제 끌어당기면 모를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긴 시간,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면은 결국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럼 긴 시간이라면 한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 겨울 일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약주들은 올 겨울에서 한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겨울 시즌인데.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 겨울 동안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나쁘지 않은 회사니까 한번 기업 내용을 믿고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문자인가요? 전화인가요? 자, 문자네요. 자, 나노스 이제 최근에 이제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노스도 이제 그쪽 관련주 쪽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매수 타이밍을 슬슬 이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예측적인 분할 매수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직 61선 하회에 탈하고 있고 아직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한 달을 길지, 두 달을 길지, 석 달을 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종목 같죠? 하지만 안 좋은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61선을 뚫고 거래가 실리게 되면 한번 위로 쏟는 그런 모습들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예측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분할 매수 조금 살 수 있는데 사자마자 먹으려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좀 더 실리면서 양봉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에서 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죠. 옆으로 계속 횡보하거나 약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점은 밑으로 급락하거나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흐름도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실리거나 천양봉이 강력하게 이런 모습들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의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사셔도 된다.
자, 여기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모습들, 혹은 요런 모습들, 60선을 뚫는 요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사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양봉 나오면은 그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추천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비아트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수익이 지금 조금 안 나시고 계시네요. 네, 수익 났는데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18,900원에서 사셨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반대추주가 좀 계속 간다 하길래. 아, 계속 간다 하길래. 네. 자, 비아트론은 참 좋은 종목은 맞아요. 네. 참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12,000원대인가? 13,000원대인가? 그때 11,000원대인가? 12,000원대인가? 여기서 한번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주상전화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그쵸? 매도를 네. 한번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서 지금 사신 거예요. 그쵸? 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사신 이유는 맞습니다. 반도체들이 좋기 때문에 사신 건 맞는데 위치가 안 좋았어요. 왜 위치가 안 좋은지 그거 한번 공부를 시켜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 자리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럼 계속 빠지면서 계속 빠지느냐? 아닙니다.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22,200원짜리를 또 돌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자마자 20-30% 빠지는 것보다는 사자마자 20-30% 먹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여기서 사시면 안 됐던 거고요. 갖고 네. 있으면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줘서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비중 20%신데 한번 전량 한번 파시고 나중에 더 싸지면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손절가는 얼만데? 이거는 손절할 종목이 아니고요. 오히려 15,000원 내려가면 이거는 강력하게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15,000원,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놀라시죠 지금? 네, 그거 그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내려오면 사야죠 당연히. 예, 그 정도 내려가면 제가 다시 지금 팔고 사겠는데, 예, 그만큼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올 이유도 없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이 그쪽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은 종목 내려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을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벌써 놀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요. 아무리 좋아도 사는 자리가 있고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보유하는 자리가 있고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자리는 밑에서 11,000원, 12,000원 샀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15,000원 내려와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지금 영역대인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신규 매수 하시니까 내려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네, 저녁 그렇죠. 매도하고 조금 그러면은 내려오면 그 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손해 보더라도 그지. 아니 손해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돌파된 고점이 17,000원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자리입니다.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지지했다가 아마 19,000원까지는 다시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굳이 안 나더라도 5% 이내로 다시 줄어들게 되면요. 거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16,000원, 15,000원 조정받으면 그때에서 이제 싸게 다시 공략하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이네요. 자, 문자십니다. 자, 웹젠. 자, 매도 질문하셨는데, 자, 이 박스권이에요, 이것도. 자, 지금 게임주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들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세 흐름들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서는 이제 NC소프트가 여기 25만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게 되면, 그때선 게임주들도 한번 바람이 한번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주 FT에서도 이제 게임주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주, 미디어 이쪽 관련주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보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상담해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줄이 많이 내려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목들이 계속 빠지면서 계속 밑으로 뭐 지하실 뭐 계속 밑으로 뚫고 내려가듯이 그게 빠질 것이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좀 더 참으시고요. 일단 NC소프트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게임주들도 다시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제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웹젠도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자, 박스권이시고 지금 38,000원. 힘드신 거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힘드신 건데, 이 고점 부분에서 물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라든지 손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요, 일단 전저점이 깨지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지금 정도에서는 손절보다는 다시 반등세, 3만원권역으로 반등을 줬을 때에서 차라리 거기서 비중을 줄이면 줄였지,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깨지게 되면은 아마 질문하신 부분이 요것 때문에 불안하셔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중심만큼 빠지면서 이쪽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쪽까지는 너무 심해요. 그렇죠? 빠지기가. 뭐 지금 시장이 뭐 하락장도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선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3,000원짜리 정도는, 23,600원 정도 자리는 지지, 거기가 깨지게 되면 비중 절반이라도 손절하셔야 되고, 안 깨지면 제가 볼 때에서는 3만원권역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고 다시 재짐을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자, 문자시네요. 자, 코라홀딩스가 지금 오늘 장중에 몇 프로가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10%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러셔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12,500원이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60일선 하이웨이터라고 약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 강한 흐름이 들 때까지 함부로 추가 매수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같은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라홀딩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 투신들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보면 누적으로 보더라도 77만 주 외국인이 매도돼 있죠. 기관 매도돼 있죠. 투신 매도돼 있죠. 연기금 매도돼 있죠.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사 있죠.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저렇게 무섭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손절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 있는 종목들, 특히 전저점이 깨지거나 약해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 접근할 때에서는 싸다고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쿵 하고 빠질 때에서 물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릴 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계속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빠져요. 언제까지? 손절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기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을 드릴 때에서도 무조건 싸고 무조건 밑에 있다고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갑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 어느 정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상승추대로 이미 돌아갔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슈의 중심에 있다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코라홀딩스는 지금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12,500원이시고요. 요거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서 절반이라도 지금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원래는 이게 절반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이 빠졌고, 이 부분들을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7,500원까지 빠져도 버티겠다. 그 나중에서 12,500원 올라갈 때서 팔겠다. 이거를 인정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기보다는, 자, 전저점이 깨졌죠. 여기서 전저점이 깨질 때 이미 이 종목은 공략하지를 말았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전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깨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라든지 종목을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덤비기보다는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12,500원 사셨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12,500원 접근하셨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라 그러면 일단은 비중이 20%시면 5%든 10%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을 또 주게 되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저점 깨졌고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보나마나 오늘 수급을 좀 봐야겠지만, 글쎄요, 또 오늘 수급에 나오게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내일 만약에 수급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개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그래서 반등 주면 일단 잘라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추가 매수 문자 질문 오셨네요.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자, 추가 매수 질문하셨는데, 자, 최근에 그래도 수급을 보면, 수급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변화가 있었죠? 기관에서 뭐 30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외국인에서 13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일단 IT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31,700원 정도로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시네요. 자, 추가 매수 질문 하셨는데,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대신 3만원짜리가 이탈되면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감기철이라 목이 좀 많이 부어 있는데, 자,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수급이 최근에서 좋았고, 단기 고점 찍고 조정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전저점 깨지면,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은 손절, 안 깨지면 보유,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갖고, 아마 다시 한번 올라갈 때에선 35,000원권 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상담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서 항상 여러분들 선물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이죠. 이제 갑질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요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인데, 자, 바이오니아 이제 제약주예요. 제약주인데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종목을 좀 가려야 됩니다. 종목들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최근에 이제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수급이 어제에서 기관들이 막판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탄탄하고 그런 종목들로 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별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바이오니아도 뭐 그러한 종목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서 드렸던 종목 중에서 FTA 관련주 쪽으로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드린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이고, 자, 바이오니아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는 종목이냐? 자, 매수 가격이 일단 1,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밑으로 한번 후려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을 한 번 더 내려올 때 1,7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9,500원. 자,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아니, 적자인 회사를 왜 가져 나왔느냐? 자, 적자 기업이지만 별도로 봤을 때,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에서 분기별로 보게 되면 적자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에서 조금 그래도 이익 부분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정도에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부채 비율도 100%밖에 되질 않고, 그러니까 100% 이하입니다. 거기다가 유보율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위험한 회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번 분기서부터 이제 슬슬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자, 한번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게 되면 차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영역에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마무리를 했고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내년 분기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유전자 연구개발 기초 재료 및 이쪽 유전자 연구 분자 진단용 기초 소재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오늘 뭐 최근에 이슈에서도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이제 질병에 대해서 신약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뭐 안 그래도 뭐 C형 간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쪽 이제 신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터지다 보면 결국은 바이오니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거 1,700원 정도 매수하시고 손절은 9,500원 잡으시면 갑질 종목으로 오늘은 바이오니아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강무 멘토랑 그다음에 제가 거제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거제도 저 밑에 굉장히 멀리 있죠? 자, 거기까지 서울경제가 직접 찾아가니까요. 거제도에 사신 분들은 토요일 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단에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방송 끝나게 되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시장이 어제에서 너무 과하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주는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수급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하시라는 거, 종목별로 탄탄하고 안전한, 그래서 갑질 종목들로 이런 밑에 있는 종목들은 쉽게 안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